GV90 봤어요? 봤습니다. 어때? 고급스러워 보여서 괜찮았어요. 딱 봤을 때 뭐 느낌이 나쁘지 않지. 외국 잡지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거든. 듣도 보도 못한 형태의 차가 나왔으니까 막 B필러 없지, 이렇게 열리지, 좌석 돌아가지, 그러니까 지금 막 다 난리가 났어. 일단 이게 왜 나쁘지 않냐면 비례감이 일단 24인치 휠. 와. 24인치 휠이 빡 박혀 있으니까 이 프로포션이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 그림에서 본 것 같은 비율이잖아. 휠은 그냥 단순히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국산차 세단만 해도 아직도 뭐 17인치가 기본이잖아. 국산차뿐만 아니고 독일차도 3 시리즈급이면 사실 기본 17인치에 좀 큰 거 끼운다는 18 이 정도 가는 거. 피지컬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무작정 키울 수가 없어. 그냥 엔진 출력이 크다 그래서 휠을 키울 수 있냐 그러면 그건 아니고 셰시의 사이즈 자체가 좀 정해져야 돼. 키울 수 없다 단순히 이런 얘기는 아니야. 자동차 모터사이클 다 마찬가지로 휠 사이즈가 바뀌면 개념 자체가 바뀌어요. 복잡한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타이어 사이즈, 타이어 컴파운드의 그립력, 셰시의 형태, 셰시의 크기 이런 거랑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는 거지 그냥 타이어를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24인치 휠은 불가능한 사이즈야. 내연기관에서는. 그걸 넣으면 차가 병신같이 움직일 거야. 휠을 키우면 좋아. 어디에 좋냐면 주파성이 좋아지지. 요만한 돌이 깔려 있어. 그러면 경차로 그거 넘으면 우당탕 쿵쾅이야. 근데 20몇 인치 가면 그 정도, 그리고 타이어 사이드월드 중 놓고 하면 그냥 툭 밟아도 된다고. 근데 24인치의 이 직경을 굴리려면 내연기관으로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거의 불가능해. 12기통 6000cc 뭐 이쯤 되면 다르려면 달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냥 아니야 그 사이즈까지 가면 안 돼라는 영역이었어. 근데 지금 24인치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전기차라서. 전기차 토크도 강력하고 저회전부터 나오니까 일단 가능해진 거야. 나는 오바라고 봐. 22인치 기본에 24인치가 옵션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24인치가 되면 아마 여기저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난 봐. 현대가 24인치 휠을 장착한 대형 차량 만들어 봤나? 경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마 어딘가에 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조향이 됐든 서스펜션이 됐든. 물론 안 타보고 하는 얘기야. 타보면 약간 타자마자 아 이거 뭐야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나도 뭐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달항아리 디자인이라 그러더라고. 달 항아리에서 영감을 얻었대. 달 항아리는 Oh my love 이 흙덩어리를 돌려 물레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샥 해서 모양을 하나 만들잖아. 그게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도자기 만드는 법 하나로 쫙 흙덩어리 하나로 빚어내는 게 다랑아리 아니야. 다랑아리는 연결 그 이음새가 없기 때문에 다랑아리거든. 나는 여기가 눈에 띄어. 뒤에 보면 D필러가 내려가다가 차체랑 만나는 부분에 선이 하나 있어. 그리고 유리창이 끝나는 데서부터 내려오는데 또 선이 있어. 이 선들이, 이 조잡함이 다랑아리의 덩어리감을 표현했습니다 하면서 그걸 조각조각 내놓으면 난 여기에 다랑아리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봐. 이게 내가 좀 까다로운 건가 싶을 수 있는데 현대자동차 디자인실은 우리나라에서 산업 디자인하는 사람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데거든? 근데 그렇게 타협할 수밖에 없나? 이거는 디자인팀의 문제는 아니에요. 디자인팀은 한 덩어리로 만들고 싶었어. 근데 그걸 실제로 차로 구현해내는 거는 또 다른 디자인팀이 있어. 디자이너가 그림을 그려. 그럼 그걸 실제로 제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다시 디자인을 해야 돼. 그 디자인 단계가 몇 단계가 있다고. 야, 이 디자인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이걸 어떻게 생산할 건데? 금형으로 찍었을 때 이 라인은 불가능해요. 여길 용접을 하든가 여기를 따가지고 두 덩어리로 만들든가 해야 돼. 라는 식으로 공정도 생각해야 되는 이 파트들이 있다고. 우리나라가 대대로 여기가 세. 그림 그리는 사람보다 공정을 만드는 데 있는 사람이 더 세. 왜 센지 알아? 먹고 사니즘이야. 얘네가 야 이거 돈 많이 들어 그러면 윗사람은 그래? 돈 많이 들어? 그럼 얘 말 들어. 근데 제네시스가 럭셔리를 표방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선을 다 따놔가지고 이거 실제로 봐봐요. 넥소 C필러 뒤에 이 뒤에 디자인 보면 어때? 뭐가 이상하잖아. 선이 여러 개잖아. 덩어리감이 안 보인다고. 그 선 때문에. 이 고민을 다른 사람 안 할까? 다 해요. 까이엔 처음 나왔을 때 D필러 쭉 내려다가 엉덩이 빡 튀어나온 거 알지? 지금 현행 포르쉐 까이엔까지 연결되고 있잖아. 엉덩이가 빡 튀어나와 있잖아. 레인지로버는 빡 튀어나왔다기보다 슥 이렇게 되지. 거기에 불필요한 선을 안 넣으려고 디자인할 때 선부터 생각을 해. 현대 제네시스는 언제나 구현할 수도 없는 선을 그린다고. 용접하고 용접 자국 없애고 그 위에 도색을 해야 되잖아. 그게 싫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야. 따놓은 거야 이렇게.
근데 세로선이 또 있어. 이 세로선은 왜 있냐? 지금 이게 뒤에 테일라이트가 두 줄이잖아요. 이 금속면과 이 테일라이트 두 줄을 박아 넣은 게 아니야. 그게 일체가 돼서 요 연결 이음매가 없대. 이음매가 없게 만들려고 도장면에서 불빛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내려고 플라스틱인지 알루미늄 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레이저로 구멍을 따서 금속판과 라이트에 이음매가 없는 그런 걸 구현해냈다는 거야. 근데 차체 전체를 한 판으로 만들고 그걸 따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그 라이트의 이음매를 없애기 위해서 이 선을 따놓은 거야. 면을 여러 개를 만들어버린 거야. 멋이 중요한데 그 라이트가 이음매가 없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 차 빼고 딴 차들 이음매 다 있는데 그게 그렇게 이상해 보여? 아니잖아. 내가 볼 땐 이거 주객 전도다. 이음매 없는 라이트를 구현하자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 가다 보니까 돈을 쓸 때와 돈을 줄여야 될 때를 구분을 못했다. 제네시스의 플래그십인데 생산 단가를 따진다? 생산 단가가 딴 회사는 안 중요해서 안 따지나? 야, 그 선 뭐 눈에 띄지도 않는데 그게 뭔 대단하다고 라는 분도 계실 텐데 차 살 때 뭐 도어 캐치라든지 위에 그 루프 라인 같은 거 보기 싫어서 유리창 이음매 보기 싫어서 까만색 차 사는 사람 많거든? 굳이 이 이미지 컬러를 밝은색 흰색 계열을 해가지고 이 선을 보여줬어야 되나 싶어. 그냥 까만색 하지. 까만색으로는 뭔가 안 드러난다고 생각했나? 그럼 흰색이 이미지 컬러면 매끈하게 만들었어야지. 다랑아리 이름 팔려면. 난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뒷부분이 약간 그거 닮지 않았어? 에어스트림? 에어스트림 캠핑카 이렇게 뒤에 둥그런 것처럼 생겼어. 뒷 유리창이 너무 작아. 유리창 크기가 비율에서 상당한 영향을 주거든. 유리창 크기가 작아질 경우에 그게 차체의 전체적인 밸런스랑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면 옆 유리창부터 연결하는 방법도 있어. 다 까맣게 블랙아웃 시켜가지고 유리창 사이즈가 어떤 방해주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얘는 이 옆에서 봤을 때 이 라인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뒷 유리창을 따로 땄단 말이야. 그럼 그 사이즈도 좀 생각했어야 된다고 봐. 뒷 유리창이 좀 옹졸해 보여. 비례적으로 그렇다. 뭐 그런 얘기야. 그리고 이 네오룬이라는 제일 최상위 등급인가 봐요. 지금 보니까 GV90 일반 모델은 B필러가 있는데 네오룬 모델에는 B필러가 없는 것 같아. 코치도어로 열리는데 보통 롤스로이스처럼 이렇게 앞문이 열리고 뒷문이 이렇게 코치도어 방식으로 이렇게 열리는 문도 B필러는 있거든? 근데 얘는 B필러가 없어. 필러라는 건 강성 멤버예요. 충돌을 하거나 뒤집히거나 부딪혔을 때 우리를 보호해주는 애가 필러야. 그러니까 B필러가 없다는 건 차체 중간에 중요한 강성 멤버가 없다는 얘기거든. 제네시스 박사님 엔지니어들이 다 알아서 했겠지 얘기할 거 아니야. 나도 알아. 그럼 다른 데는 박사가 아니어서 그걸 안 없앴을까? 현재 시대의 자동차 중에 B필러를 없앤 애가 없어. 과거에 있었어. 50년대 60년대에 특히 오픈카 중에는 많이 있었어. 그 B필러 생략하고 만든 차들이. 그 차들의 특징이 뭐냐? 스티어를 꺾으면 차가 이렇게 비틀려. 비틀림 강성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지. 강성이라는 게 뭐 앞뒤로 눌렀을 때 강성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휘는 강성도 있을 텐데 비틀림 강성은 코너링이라든지 요철 지날 때 되게 중요해. 그걸 계속 키우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전기차는 배터리가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걔가 강성 멤버 역할을 해요. 배터리가. 그래서 강성이 일반 내연기관보다 커. 그러다 보니 24인치 휠도 넣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래도 B필러를 없앨 수 있냐? 그건 잘 모르겠어. 쿠페 같은 경우에 B필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도 있거든. 근데 이런 큰 SUV에 B필러가 없는 건 만들 수 있었으면 다른 애들도 만들었을 거야. 왜냐면 타고 내리기 편하고 보기에 시각적으로도 멋지기 때문에 롤스로이스는 당연히 이거 생각했을 거야. 근데 B필러를 없애지 않은 이유는 강성과 주행 감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했겠지.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자동차라는 게 명차라는 거는 지금까지 헤리티지잖아. 지금까지 좋은 차들을 쭉 만들어 왔기 때문이잖아. BMW 마찬가지고 포르쉐도 마찬가지야. 거기 박사님들을 난 더 믿거든. 이래서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난 안 타봐서 몰라. 강성감이 있기를 바래. 근데 걱정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지. 이거 내가 볼 때 엄청 비쌀 거거든. 가격 발표가 안 됐는데 운전석이 또 돌아가잖아. 별의 별 장치를 다 넣어놨잖아. 악소리 나는 차야. 근데 가격은 억소리 날 거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몸도 중요하잖아. 안전도는 확인해보고 삽시다. 물론 제네시스가 알아서 충돌 테스트 통과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을 거라는 건 저도 알아요. 충돌 테스트는 어떻게 통과했는데 주행 감각이 니블니블할 수도 있어. 그건 확인해 봐야 될 문제다. 우려가 앞선다. 만약 해냈다면 손흥민 나온 거지. 그쵸, 월클이죠 이거. 왜냐면 세계 최초니까. 이 앞에 좌석 뒤로 돌아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멋있지. 지금까지 없던 기능이니까.
근데 돌리는 건 뭐에 쓰는 거야? 차 내부에서 급한 회의 같은 것들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회장님 성격 안 좋으면 이거 난리 난다. 돌리는 거 시간 재봤어? 내가 시간 재다 포기했거든? 엄청 오래 걸려. 문을 연 상태로 누르고 있으면 윙 하고 돌아가는데 하루 종일 걸려. 너무 오래 걸리고 이거 몇 번이나 쓸까 싶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코치 도어. 요렇게 열리는 요 도어의 이 앞부분, 그러니까 B필러가 원래 존재하는 부분을 보면 되게 두껍더라고. 일반적인 내연기관과 달리 아래쪽에 강성이 세기 때문에 코치 도어, 이렇게 열린 도어의 앞부분을 거의 B필러처럼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닫았을 때 결합이 되는, 그러니까 문이 닫힌 상태에서는 B필러가 있는 것과 같은 강성을 내는 어떤 구조를 택할 것 같아. 딱 봤을 때도 B필러 부분이 엄청 두꺼워. 그게 문제가 뭐냐면 옆 차랑 나란히 되는 주차 공간에는 문을 못 열 거야. 지금 이 차가 2m가 넘어요, 폭이. 내 차도 2m가 넘거든. 파나메라, A7, 지금 타는 Q7까지 2m거나 2m가 살짝 안 되거나 2m가 살짝 넘거나 이런 차들이란 말이야. 얘랑 비슷해. 그런 차들의 특징이 우리나라 주차 공간에 되잖아. 그럼 옆 차가 있으면 뒷문 열기가 되게 힘들어. 약간 띄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차는 100% 민폐를 끼치게 될 거야. 그런 주차 공간이라면. 물론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은 개인 주차 공간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해.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도 우리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오너 드라이브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오너 드라이브가 아니라 쇼퍼 드리븐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냥 우리 사옥 앞에 차를 세우고 문을 활짝 열고 내릴 때, 아니면 검찰청 출두할 때 검찰청 앞에 로비에 문 열고 내릴 때 뭐 죄송합니다 하면서 내릴 때는 잘 열릴 텐데, 우리나라의 주거 공간에 맞나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팔려고 만든 거 아니라고? 제네시스가 GV80만 예를 들면 2024년 기준 전 세계 6만 8천 대 팔렸거든. 그중 4만 대가 우리나라에 팔렸어.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거 환경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주거 환경에 맞춰서 차를 좀 컴팩트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사겠지. 또 크게 만들어야 사겠지. 그러니까 복잡해. 우리나라 장사하기 어려워. 근데 요거 외국에서 팔리겠느냐? 난 안 팔릴 거라고. 이 비싼 돈을 들여서 차를 사는 사람이 레퍼런스 없이 산다고? 제네시스가 뭘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사볼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야. X5가 한 20만 대 좀 넘게, 한 22만 대, 23만 대 이 정도 팔리고, GLE가 한 20만 대 팔려. 까이엔 몇 대 팔릴 것 같아요? 10만 대 정도 팔려요, 전 세계적으로. 레인지로버, 우리나라에서는 레인지로버 쓰레기차 아니야. 레인지로버가 한 6만 대 팔려, 전 세계에서. 근데 GV80의 가격의 몇 배냐면 한 3배쯤 되거든.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팔려. 전 세계적으로 레인지로버를 살 만큼의 돈이 있는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 차를 살까? 우리나라 사람만 띄워놓고 생각할 게 아니라 소비자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똑똑하다라는 가정하에 본다면 전 세계 소비자들을 다 봐야지. 그리고 퍼스트 에디션이 있나봐. 퍼스트 에디션은 이 도어 실이랑 요 기아봉 이 부분에 퍼스트 에디션이라는 글씨가 들어가거든. 요 퍼스트 에디션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디야? 랜드로버잖아. 그게 막 사람들이 줄 서서 사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따라 한 거야. 따라했다 그러면 좀 어감이 나쁘고 벤치마크 한 거지. 벤치마킹은 좋은 거예요. 벤치마킹 하는 건 좋은데 이름이 퍼스트 에디션 뭐 직관적이니까 뭐 좋다고 치자. 근데 이 서체는 요거 쓰면 안 돼. 포르쉐를 연상시키잖아. 현대카드 서체 개발 잘하잖아. 현대카드 서체 개발팀에다 부탁이라도 하지 그랬어. 이거 난 이 개인 취향입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이 차가 또 본네트에 보면 클램쉘이라 그래가지고, 클램쉘이 뭐냐면 보통 본네트가 옆에 이 팬더가 있고 본네트 라인이 위에 이렇게 쫙 있잖아. 본네트 선이 보통은 있는데 그 선이 없이 본네트 윗면에서 옆면 팬더까지 아우르는, 바퀴 위에까지 이어지는 게 클램쉘이야. 그러니까 본네트가 평면이 아니라 덩어리감이 있어가지고 윗면 이 선을 없앴기 때문에 클램쉘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선을 없애야 된다. 불필요한 선을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게 덩어리감을 강조하면 시각적으로 예뻐 보인다는 거 알고 있어, 디자인팀은. 근데 왜 뒤에는 그렇게 안 했느냐 라는 거지. 본넷이 클램쉘인 거 보니까 알고 있어, 그 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근데 앞에도 잘 봐봐라. 확대해 보잖아. 여기도 선이 있고 밑에 선이 하나 더 있어. 여기도 선이 있네. 좀 나는 이게 예쁜지 잘 모르겠어. 두 줄 헤드라이트 라인의 디테일 자체는 잘했어. 이거 안에 보니까 크리스탈 깎아가지고 BMW나 벤츠처럼 그 안에 빛이 디테일이 있도록 해놨더라고. 이렇게 해야지. 딴 브랜드들이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무튼 조금 약간 디테일에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게 제 인상입니다. 실내는 뭐 잘했는데 이 퀼팅이 이거 있잖아. 마른 목골로 이렇게 퀼팅 되는 거. 사실 벤틀리 롤스로이스의 벤치마크잖아. 이거 많이 했잖아. 그럼 뭐 다른 거 좀 만들지. 우리나라 뭐 다랑아리에 어울리는 한옥의 문풍지 그 디자인을 살려서 뭐 그렇게 한다든지. 이거 너무 많이 봤다.
좀 다른 거 할 때 되지 않았냐라는 게 내 생각이고, 모니터가 또 커졌다 작아졌다 하나 봐. 정차에 있을 때는 올라와서 뭐 보는 그거 뭐 오케이 좋아. 가동 부분만 고장이 안 나면 좋을 텐데, 밑에 요 버튼들 있지. 요거 내가 볼 때 디자인팀이 벤츠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벤치마킹 한 것 같은데, 벤츠의 그 GLS에서 볼 수 있는 요 에어컨 송풍구를 버튼으로 바꾼 것 같은 느낌 아니야? 지금 이렇게 쫙 미니멀리즘으로 가다가 버튼 8개가 딱 나와 있는데, 그 8개가 진짜 필요한 8개의 버튼인지 잘 모르겠어. 디자인 해놓고 거기다 아무 기능이나 껴놓은 것 같은 느낌이야 좀 보면. 그리고 그 밑에 이 실내 인테리어의 활용 점령이 지금 이 동그란 에어컨 다이얼이거든. 물리 버튼이 필요한 거에 나는 완전 공감하거든. 다 터치인 게 싫어. 난 에어컨이 물리 버튼일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돼. 특히나 이런 차를 타는 사람들이 에어컨 온도 조작을 할 일이 있나? 풀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으면 22도 오토 맞춰놓으면 만질 일이 없어. 이미 오토인데 뭘 만져. 그냥 알아서 조절해 주는 거지. 근데 이게 가운데 빵 크게 들어와야 되는 버튼인가? 난 잘 모르겠다고. 이게 뭐 평소에 뭐 오디오 볼륨 버튼이 되는지 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운데다 크게 디자인 요소로 박아놓을 만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 총평 가겠습니다. GV90이 나왔습니다. B필러가 없어. 문을 열면 악소리 나잖아. 가격도 억소리 날 것 같은데. 아니, 억은 당연하지. 1억은 당연해. 내가 걱정하는 건 2억도 넘어갈 것 같고 3억 가까이 가면 어떡하냐 이거야. 3억 있으세요? 레인지로버 사세요. 댓글이 안 좋다고요? 레인지로버 사세요. 사고 나면 댓글을 안 읽게 됩니다. 그리고 또 플랫폼 이름이 또 바뀌었더만. 요거 아이오닉 9이랑 비슷해 보이잖아. 비슷해 보이는 게 아니라 아이오닉 9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네시스 버전을 만든 거지. 근데 이름이 또 바뀌었어. eGMP였지. eGMP가 뭐야? 후륜구동 플랫폼이라 그랬잖아. 근데 eGMP란 이름이 잘 되니까 전륜구동도 eGMP입니다 해버렸잖아. eGMP라는 걸 만들고 나서 후륜구동, 전륜구동도 있습니다가 아니고, 후륜구동이 eGMP라고 만들어놓고 그냥 잘 팔리니까 이름을 붙여버렸잖아. 그러니까 플랫폼 이름이 아니라 그냥 마케팅 용어가 돼버린 거야. 근데 그 eGMP 기반이거든 얘? 새 차니까 이제 다음 세대긴 하겠지. eGMP 기반으로 만들어 놓고는 이름을 또 바꿨어. 플랫폼이 몇 개야 도대체.